봄을 맞아 집짓기와 이사가 본격화되면서 문을 만드는 공장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900도를 넘나드는 열기 속에서 고된 노동이 시작되는데 일촉즉발의 상황이 펼쳐지는 작업 현장은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수작업으로 전통 창호를 만드는 곳에서도 작업이 한창인데 숙련공이 아니면 해낼 수 없는 위험천만한 작업이 계속된다. 평균 경력 20년, 장인들의 뜨거운 열정이 가득한 문 제작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 이른 아침,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곳. 문을 만드는 공장이다. 직원은 총 7명. 적은 인원이지만 생산량은 꽤 많다. 대문만 생산을 한다면은 하루에 한 20짝, 1년이면 한 5, 6천 짝 생산할 수 있죠. 이곳에서는 사형주조법으로 대문을 만드는데 그 과정이 만만치 않다. 한쪽 구석에 쌓여있는 철틀이 눈에 띈다. 이게 다 뭐예요? 여기다가 거면을 놓고 찍어내는 틀입니다. 주물의 모양에 따라 틀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무게가 대부분 100kg을 넘기 때문에 물건을 들고 나르는 데에 기계를 이용한다. 틀을 바닥에 놓고 나면 다음은 금형, 즉 금속으로 만든 원본을 선택한다. 일단 이거 그냥 깔려주면 철틀 위에 금형을 조심스럽게 올려놓는다. 금형 모양 그대로 대문을 만드는 것이다. 흙을 여서 다져서 네. 모양을 떠내. 이 모양을. 네. 모양을 떼내면 이제 쇳물을 주입을 시키면 네. 그 모양이 그대로 나옵니다. 먼저 금형 위에 하얀 가루를 뿌린다. 이 가루는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거푸집을 만들기 위해 흙을 덮는데 이때 흙이 금형에 들러붙지 않게 하려고 하얀 가루를 뿌린 것이다. 1차 흙은 채로 쳐서 거른다. 채도 무겁지만은 여기에 흙까지 더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섬세한 문양을 그대로 찍어내려면 흙의 종류도 중요하다. 김포 갯벌 이렇게 해라 그랬어. 김포. 갯벌을요? 갯벌. 바다하고 강하고 겹치지는 데만 나오는 거. 얘 지문까지 나오는 정도에 그만큼 입자가 고운 흙을 사용하는 것이다. 지문까지. 이 흙이 중요한 건가요? 당연하죠. 흙이 거칠면 제품이 거칠거칠하게 나오니까. 금형의 표면에 1차 고운 흙을 덮고 나면 그 위에 철틀을 올리고 삽질이 시작된다. 물건마다 거푸집을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삽질이다. 이 정도 한 떤 하려고 그러면 삽 한 100삽은 넣어야 돼. 100한 2, 30개. 100 이상 되고요? 한 몇만 번은 할걸요? 하루에요? 네. 그렇게나 많이 하세요? 그렇죠. 흙으로 거푸집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흙을 푸고 옮기는 일이 계속된다. 네팔에서 온 경력 2년 차의 타파 씨가 열심히 삽질을 돕는다. 땀 많이 났어요. 예? 그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도 바로 삽질이다. 안 힘들어요? 아침에 안 해요. 네. 힘들어. 저녁에 많이 아파요. 저녁에 많이 아파요? 예. 어디가요? 허리. 아침에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삽을 움직여야 돼요. 삽으로. 주물이요? 예. 거의 삽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집에 있는데 힘들게 일하다 보니 운동선수들처럼 단단한 근육이 생겼다.
높이죠. 노동의 강도를 가늠케 한다. 알통이 많아요. 우선 살찌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아, 그래요? 예. 철틀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흙을 덮는다. 그리고 흙을 꾹꾹 밟아 다진다. 어느 곳 하나 빈틈없이 밟는데 여긴 다 이유가 있다. 흙이 안 빠져게, 안 쳐져게, 흙이 떨어져 나가면 안 되잖아요. 흙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여기 틀 안에. 이렇게 한쪽 면 작업이 끝나면 기계로 들어 철틀을 뒤집는다. 작업을 끝낸 쪽은 흙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다. 반대편 쪽에 다시 흙을 채우는 일이 시작된다. 종일 삽질을 해야 하는 작업의 특성상 웬만한 체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 집짓기와 이사가 많아지는 요즘 대문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의 강도는 더욱 높아졌다. 정말 노가다 중에 장노가다. 삽질이 끝나고 다시 발로 밟아 철틀 위에 흙을 고정시킨 후 그 안에 있는 금형을 꺼낸다. 금형의 무늬가 흙에 그대로 새겨졌다. 이때 작업자들이 일손을 멈추고 한 곳을 응시하는데 거푸집이 뭔가 잘못된 모양이다. 아, 여기가 문제네. 밀리는데 안 씹었어, 집었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 금형에 흙이 네. 밀린 거요. 아, 이래 돌리면서 네. 이래 쳐졌잖아. 네, 이런 쳐졌다고. 조금만 잘못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 곧바로 보수 작업에 들어간다. 모양을 다시 예쁘게 다듬어주는 것이다. 구석구석 무늬가 선명하게 나왔는지 확인, 또 확인한다. 그러는 사이 한 작업자가 가마로 향한다. 가마 안에 있는 것은 알루미늄을 녹인 것인데 이것이 바로 대문의 주 재료다.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가기 전 가마 안에 있는 불순물을 퍼낸다. 워낙에 고온인데다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일이라 긴장을 놓으면 안 된다. 때 조금이라도 물기가 있으면 물이 수증기로 급하게 변하면서 이에 따른 부피 팽창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현상을 수증기 폭발이라고 한다. 수증기 폭발이 일어나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작업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용해로에 알루미늄을 넣어 녹일 때도 한꺼번에 많은 양을 투입하면 용해로 속의 압력이 증가해 폭발할 위험이 있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끓는 모습이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 가마 안의 온도는 엄청나다. 우리 같은 경우는 한 850도에서 900도 사이. 온도가 낮으면 센 물이 들어가다가 굳으니까. 온도가 높으면요? 높으면 기포가 생겨서 안 되고. 이렇게 고온의 알루미늄 액을 매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작업자들은 안전을 우선시한다. 가마에 추가로 넣었던 알루미늄까지 모두 액체 상태로 변하면 다시 작업이 시작된다. 거푸집에 넣기 위해서 도구를 이용해서 알루미늄 액을 떠서 날라야 하는 것이다. 용해로에서 액체를 뜨자마자 급하게 발걸음을 옮긴다. 그리고 다른 작업자들도 서둘러 몸을 움직인다. 4명이 모두 거푸집에 도착하자 알루미늄 액을 주입하기 시작한다. 이때 동시에 부어야 하기 때문에 작업자들의 호흡이 중요하다고 한다. 만약에 따로 뭐 여기서 붓고 저는 늦게 붓고 이러면 이 부분은 잘 돌았는데 그 앞에 부분 늦게 도는 데는 물이 또 안 돌죠.
제품이 큰 데다 섬세한 무늬가 많기 때문에 알루미늄 액을 동시에 넣지 않으면 구석 쪽에는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완성된 거푸집에 알루미늄 액을 퍼나르는 일이 계속된다. 이때 사용하는 도구의 무게만 약 15kg. 여기에 알루미늄 액을 담으면 약 25kg 내외에 달한다. 주입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늦지 않게 작업자들은 서로 호흡을 맞춘다. 뜨거운 열기 때문에 이내 땀을 흘리는 이들. 그만! 육체적으로도 힘든데 집중력까지 발휘해야 한다. 경력 40년의 공장장 김민석 씨가 장갑을 낀 손으로 뜨거운 액체를 만진다. 안 뜨거우세요? 조금 뜨겁습니다. 아, 그래요? 거푸집 안으로 들어간 액체가 굳기를 기다리는 그때 갑자기 폭발음을 내며 알루미늄 액이 사방으로 튀는데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게 가스가 안 빠지니까 폭발하는 거. 가스가 빠져야 돼요. 여있네. 김민석 씨의 몸은 온통 흉터투성이다. 어렸을 때부터 심부름 삼아 주물 공장을 들락거렸던 그는 40년간 한눈 팔지 않고 외길을 걸었다.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5 정도 됐을 때 15살이요? 신기하더라고요. 야, 제품 흙 속에 막 이상한 물건이 막 나오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맨날 저거 배워야지. 그래서 자연적으로 배우게 되더라고요.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정성을 쏟는 김민석 씨. 나 다 bus어. 거푸집에 알루미늄 액을 넣고 약 10분 정도 굳기를 기다리면 드디어 완성품이 나온다. 흙 속에 갇혀있던 뜨거운 수증기가 뿌옇게 피어오른다. 거푸집 역할을 했던 흙을 털어내자 흙먼지가 사방에 날린다. 한참 먼지가 날린 후에야 완성된 문이 모습을 나타낸다. 신보다는 우선 목이 조금 그렇죠. 기관지 쪽이 좀 그렇게 안 좋죠. 그래도 원주니까.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문을 만들면 녹이 슬지 않아서 관리도 편하고 수명이 길다. 또 철과 같은 금속에 비해서 가벼울 뿐더러 무늬를 정교하고 세밀하게 제작할 수 있어 더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 나머지 한쪽 문까지 거푸집에서 꺼내고 약 2시간 만에 문 한 짝이 완성됐다. 어느새 시계는 점심시간을 향하고 하나 둘 일을 정리하는 사람들. 오전부터 몸에 쌓인 흙먼지를 털어낸다. 내내 힘을 쓰는 것은 물론 긴장을 놓을 수 없었던 작업 시간. 이렇게 점심시간이 됐어야 몸도 마음도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식사합시다. 잔뜩 허기진 배에 따뜻한 밥 한 술을 넣으면 그제야 접힌 허리가 쭉 펴진다는 이들. 점심은 다음 작업을 위해서도 일부러 더 챙겨야 한다. 힘든 일이라서 밥을 안 먹으면 기운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고. 아, 그래요?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드세요? 삽질. 삽질. 그리고 또 무거운 거 철 들니까. 어느새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작업이 되어버린 탓에 외국인 노동자가 늘었다. 하지만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이들에겐 남다른 자부심과 긍지가 있다. 쉬운 일만 찾으면 한이 없는데 네. 일도 오래 하다 보니까 적성이 많고 이제는 뭐 흐뭇합니다. 모든 일이. 고된 노동으로 가족의 삶을 지키고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아는 이들은 그 누구보다 값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텅 빈 공장 안. 작업자들이 저마다 조용한 장소를 찾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 공장에서 가장 젊은 일꾼인 조남성 씨다. 핸드폰으로 뭐 보고 계세요? 그가 보고 있는 것은 가족 사진. 와이프죠? 다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 애들 때문에. 일이 많이 힘드시죠? 우선 우리는 육체적으로 힘든 거죠. 거의 육체를 많이 씁니다. 그래도 가족 생각하면은 힘나지 않아요? 새 아빠니까 우선 더 열심히 하고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그렇게 일을 하고 해야죠. 생각은 해요. 다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애들 때문에. 힘든 일을 선택한 그를 믿고 따라주는 가족이 있기에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달리고 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공장은 분주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고운 흙을 걸러내고 삽질을 해서 거푸집을 만드는 일이 반복된다. 이곳에서는 대문뿐 아니라 주문에 따라 다른 종류의 제품도 제작한다. 어떤 거 만들어요? 그냥 대문도 만들고, 뭐 벤치로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어요. 원본 틀만 있으면 물건을 반복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주택집이나 길가에 많이 쓰이는 울타리 그리고 난간이나 의자 등 다양한 물건을 만든다. 이렇게 흙 속에서 매번 다른 제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들의 작업은 지루할 새가 없다. 만드는 물건의 종류에 따라 금형을 고르는 것도 일이다. 종류가 진짜 많네요. 아, 무진장 많죠. 그럼 의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더라고요. 원하는 대로요? 예, 원하는 대로. 우리 금형이 한 2, 3천 가지 될걸요. 2, 3천 가지요? 예. 고객의 주문에 따라 금형을 만들다 보니 종류가 점차 늘어난 것이다. 무거운 것을 옮길 때를 제외하고 일은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한 달 동안 만들어내는 물건을 무게로 환산하면 약 15톤에 이른다. 공장의 또 다른 한쪽. 이곳에서는 특수 용접이나 조립과 같은 작업을 한다. 주물로 만든 소품들을 조립하고 제품 완성도까지 시험해보는 것이다. 색색의 빛깔로 바뀌는 이것은 집 앞 가로등 역할을 톡톡히 한다. 대문 기둥에 들어가는 전입니다. 기둥 위에 전기로 하는 게 아니고 태양광으로 합니다. 또한 완성된 물건들을 마무리하는 작업도 함께 하는데 거친 부분을 일일이 손으로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한번 흠집을 내면 제품은 바로 불량이 되기 때문에 이 일은 손재주와 경력을 필요로 한다. 14살서부터 했으니까 14살 날짜는 때였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70이요. 70이요? 예. 늦은 나이에도 일터를 떠나지 않은 이기주 씨.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작업장을 종횡무진하고 있다. 뭐 사람이라는 게 일하는 게 좋으니까 자기가 이런 일을 찾아 하는 거죠. 일하는 거 좋으세요? 예. 젊은 시절의 고생이 경력이 돼 이제는 그가 원하는 때까지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단한 하루를 마감한 후 공장 옆의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이기주 씨. 그는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잠들기 전 그가 휴대전화를 든다. 엄마 저요. 뭐 저녁 잡수셨어요? 예, 나도 밥 먹었습니다. 예. 뭐 별일 없죠? 예. 밤마다 안부 전화를 거는 사람은 아흔을 코앞에 둔 노모다.
어머님. 어머님이요? 일주일에 한 번 어머니를 만나러 가지만 늘 걱정이 앞선다. 지금 연세가 88이면 지금 죽어가지고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집에 누가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노모에 대한 걱정을 떨치지 못하면서도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이기주 씨. 이 일을 통해 느끼는 성취감은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늦은 나이에도 이 일을 하겠다는 신념은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됐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그의 꿈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른 아침, 또 다른 숙소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 네팔에서 온 타파시다. 그가 잠을 설치고 나와 공장 안으로 향한다. 매일 아침 용해로의 온도를 올리는 것은 그의 첫 일과이자 임무다. 하루라도 빼먹거나 실수하면 일에 차질이 생긴다. 온도를 올려야 돼요? 온도 올려서 맞아요. 물 맞아. 몇 시에 올려요? 이거 6시. 미리 용해로를 달고 놓지 않으면 일을 제때 시작할 수 없는 것이다. 날이 밝자 공장은 다시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한다. 기계 소음이 가득한 이곳에서는 대문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거친 표면을 매끄럽게 갈아주는데 구석구석 세심하게 손봐야 한다. 기계 칼날이 닿는 부위에서 작은 파편이 심하게 튄다. 힘드시죠? 뭐 당연히 힘들지만은 뭐 누구나가 직업이 있고 우리도 이게 직업이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문의 무게는 약 50kg 내외에 달한다. 알루미늄으로 만든 대문은 단가가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또 선명한 무늬가 생명이기 때문에 과정마다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까지 공정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색을 입히는 과정이 남는다. 깨끗하게 먼지를 제거하고 난 대문을 자동으로 돌아가는 기계에 고정시킨다. 그리고 서서히 기계가 움직이자 한쪽에서 도장 작업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액체 페인트와는 달리 고운 가루가 흩날리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밀가루처럼 고운 분말이 이렇게 붙는 거죠. 그것을 열 처리로에 들어가면 이것이 녹으면서 입혀지는 겁니다. 이를 분체 도장이라 하는데 간단히 말해서 미세한 플라스틱 가루를 제품 표면에 입히고 온도 180도의 가마 안으로 뜨겁게 달고 녹여서 코팅시키는 기법이다. 단가는 높지만 대기 오염을 막는 데 좋을 뿐더러 부식 방지에도 뛰어나다. 전체 도장이 끝나면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부분 도장에 들어간다. 하나하나 손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여간 까다로운 작업이 아니다. 이렇게 부분 칠 작업까지 마치면 더 입체적이면서 화려한 대문이 완성된다. 크기도 다양하지만 무늬에 따라 또 색상에 따라 다양한 대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날 오후 작업자들이 화물차에 부지런히 물건을 싣는다. 저 강화 현장에 가고 있습니다. 현장이요? 예, 시공할 장소요. 방금 만든 따끈따끈한 물건을 싣고 현장으로 출발한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예쁜 집들이 모여있는 전원주택단지. 대부분 밖에서도 마당이 들여다 보이고 주인의 취향을 반영하듯 다양한 대문이 인상적이다. 이날 작업자들이 시공을 준비하는 집은 이사를 하면서 대문을 바꾸어 달기로 한 것. 대문의 재질과 디자인에 따라 집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변한다.
문의 무게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작업에 필요한 인원은 최소 3명. 기둥에 맞춰 문을 올리고 짝이 서로 잘 맞는지 확인한다. 스푼 맞춰. 그리고 간단하게 잠금 장치를 다는데 집을 지키기 위한 보안 장치는 따로 하는 것이 최근 추세라고 한다. 드디어 작업이 끝났다. 그간의 힘들었던 과정도 이 한순간에 다 날려버릴 만큼 뿌듯하다는 이들. 옛날에는 그 대문이라는 게 높고 탄탄하고 집을 지키는 이유로서 설치됐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뭐 도시화되고 또 전원주택 되다 보니까 디자인 위주로 해서 간편하고 이쁜 걸 선호하다 보니까 이런 간단한 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대와 문화 그리고 지역과 사람에 따라 대문의 디자인 트렌드는 바뀌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항상 공부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하는 것이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작업자들이 공장 안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남은 알루미늄 조각들을 모아 재활용하기 위해 용해로에 넣는다. 일을 마친 직원들의 발걸음이 가볍다. 이제 끝나신 거예요? 텅 빈 작업장 한쪽에서 공장장 김민석 씨가 뭔가를 만들고 있다. 다들 바쁘게 퇴근 준비를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만드는 걸까? 정성스럽게 사각형 모양의 흙틀을 만들더니 급기야 용해로에서 알루미늄 액까지 퍼나른다. 박스에. 지금 이거 하느라고 못하는 거야. 다른 직원이 나타나 이것저것 묻는데도 그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뭐 만드시는 거예요? 아, 고기판요. 고기 네? 굽는 판. 고기판이요? 예. 휴일을 앞두고 직원들이 회식을 하기로 한 모양이다. 이럴 때야말로 이들의 주 업무가 재치를 발휘하는 시간이다. 부러져는 안 돼. 간 만든 주물 위에 고기를 구우려는 것이다. 그대로 가. 앞으로 가가 툭 놓으면 돼. 그렇지. 이 상태로도 워낙에 뜨겁기 때문에 불이 따로 필요 없는 것이다. 주물에 조리용 은박지를 깔면 불판 준비 끝이다. 뜨거워요? 아, 뜨겁지. 한다 타. 주물에 고기를 올리자마자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더니 금방 요란한 소리와 함께 먹음직스럽게 익어가기 시작한다. 불판으로 사용하고 난 후 식은 주물은 다시 용해로에 넣어서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이렇게 자주 회식을 즐긴다. 이곳에서 일하는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작은 특권이다. 너나 할 것 없이 맛있게 먹는 모습에 절로 침이 고인다. 기름이 쫙 빠졌어. 맛있습니다. 아, 원래 이렇게 자주 드세요? 예, 일주일에 한 번요. 토요일에만 한 번 먹습니다. 먼지를 먹기 때문에 이게 내려가기 때문에 먹으면 기름기가 자주 먹어줘요. 아, 자주 먹어요? 이곳 직원들은 모두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 호흡을 함께 맞춰야 하는 일도 많고 또 함께 힘든 일을 해내서인지 국적도 나이도 따지지 않고 서로 챙기기 바쁘다. 쉬는 날을 앞두고 안주가 빠지지 않는다. 그간의 피로가 풀리는 시간이다. 네? 맛있어요. 그게 뭐예요? 맥주. 맥주? 네, 맥주 맛있어요. 고생하고 먹으니까 네. 열심히 일하고 네. 땀 흘리고 맛있죠. 그리고 한 주가 또 즐겁지. 또 다음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를 안 합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았고 위하여! 열심히 일한 이들의 보람찬 하루가 저물어간다. 다음 날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화물차에서 작업자들이 짐을 내리고 있다. 이들이 옮기고 있는 것은 바로 전통 창호. 이사와 함께 집안 전체의 창과 문을 한옥풍으로 바꾸는 작업이 시작됐다. 창호가 어디 설치되나요? 네, 안방하고 거실하고 현관하고 네. 작은 방 2개 이렇게 아. 설치됩니다. 그럼 몇 짝 정도가 들어가나요? 한 21짝 정도 들어갑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웰빙이나 힐링 등의 키워드가 부각되면서 주거 공간인 아파트에서도 친환경적인 건축 자재를 사용한 실내 인테리어를 선호하는 것이다. 창과 문을 미리 제작해왔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조립을 완성하기만 하면 되는데 일이 순탄치만은 않다. 아, 이게 몰딩도 있어갖고 네. 여기 걸려요, 바닥이. 얘가 완전 바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가고 걸려요.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 보니 일은 더디게 진행된다. 몸은 좀 힘든 거 맞는데 이게 일 자체가 재밌어요. 이게 정성 들여서 해놓고 이제 소비자분들이 집 주인이 와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 그거 직접 보니까 저 일하는 보람이 있죠. 과학적 재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천연 원목에 천연 도색을 한 창과 문, 은은한 한지로 정갈한 분위기를 살리고 전통 문양의 조각을 달아 멋스러움을 더했다. 덕분에 이곳이 아파트라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집안은 한옥 느낌이 물씬 풍긴다. 획일화된 주거 공간에서 한옥 특유의 여유로움을 찾는 이들이 늘면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막바지 작업이 한창인 이들이 갑자기 일선을 멈췄다. 작업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처음 올 때 표시가 돼 있는데 네. 그 밑선을 갖다 위에 맞춰야 되는데 네. 윗선을 맞춰서 그 고정을 해놓은 있습니다. 그 사이즈가 한 1년 정도 있잖아 사용이 안 나가지고 그거 지금 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제품을 손보기 위해 다시 공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 고객의 주문 일정에 맞추려면 이 정도 수고는 감수해야 한다. 이게 바로 가서 고쳐야 되나요? 그죠. 가자마자 이제 내리고 바로 저기 치수 확인해가지고 재단하고 네. 그다음에 홈파고 그래서 저기 가져서 바로 시공해줘야죠. 약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동해 공장에 도착했다. 서둘러 물건을 내리고 다시 가공에 들어갈 준비를 한다. 선거 22잖아요. 선거 22요? 선거 22. 어디 뭐라고? 문짝이 현장에서의 치수와 맞지 않게 제작된 것이다. 좀 치수가 정밀해야 되는데 미처 체크를 못했네요. 상부의 교창 크기를 그래서 정직하게 물건을 만들어내는 만큼 고객과의 약속도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 저쪽에 갔다 올게요. 그래서 여기 상부 조금 보내야 되니까. 급한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한다. 그 전에 해줬어야 되는데 이제 이거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제. 약속한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문제지만 작업을 담당했던 이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미안하죠.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이제 제조에서 실수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똑같은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꼼꼼하게 손보느라 시간이 훌쩍 지났다. 서둘러 화물차에 물건을 싣는다. 조심해 가십시오. 다시 현장으로 향하는 길. 비까지 내려서 시간은 늦어지고 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늦겠네요. 끝나는 게. 단시간 안에 이게 깔끔하게 했잖아요. 네. 깔끔하게,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대로 잘 해주려고 딱 하는 거예요.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침착함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정성 들여 만든 물건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작업을 준비한다. 문제가 해결되자 일은 수월하게 진행된다. 마지막까지 빈틈없이 확인하고 나서야 한숨을 돌린다. 잘 되는 거예요? 그제야 작업자의 표정이 밝아진다. 제가 사는 집은 아니지만 일단 사는 사람들이 만족을 하고 보람을 느끼면 저 역시 만족하고 보람 느끼는. 그렇게 일은 무사히 끝났다. 전통 창호를 만드는 공장이 위치한 경기도 광주. 아침 일찍부터 공장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총 13명의 직원들이 저마다 맡은 일에 분주하다. 곳곳에서 나무를 재단하는 일이 한창인데 톱밥 먼지는 물론 날카로운 칼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자칫 실수라도 했다가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상당에서도 보시죠, 막 큰날 이거 위험하거든요. 상당 할 때도 오래 뭐 일을 하셨던 분이라도 항상 긴장하면서 하거든요. 이게 맞죠. 사람 순간 방심하면 다치는 것 같아요. 순간 방심. 평균 15년이 넘게 나무를 만져온 사람들이지만 기계를 다룰 때만은 어느 때보다 신중을 기한다. 나무 재단은 일일이 사람 손을 거쳐 정밀하게 손질한다. 근데 다 수작업이에요. 실내 인테리어 특성상 네. 가가호호 네. 치수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네. 한 집에 들어가는 게 보통 한 20장에서 네. 30장 그렇게 들어가니까 한꺼번에 만들어 놓을 수가 없는 그런 특성상 때문에 소규모로 이렇게 수작업으로 짜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재단 후 1차 조립을 마치면 사포 작업에 들어간다. 나무의 표면을 곱게 하고 각이 있거나 날카로운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다. 그런데 작업을 하는 이의 맨손이 눈에 띈다. 마스크는 착용했는데 왜 장갑을 잊었을까? 장갑을 안 끼세요? 이제 소비자들 사용할 때 면을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똑같이 느끼기 위해서요. 그저 나무가 좋아서 이 일에 뛰어들었다는 김효선 씨는 손으로 촉감을 느끼며 작업을 하다 보니 누구보다 거칠고 울퉁불퉁한 손을 가지게 됐다. 그의 손은 그간의 노고를 가늠케 한다. 안 힘드세요? 네, 힘들진 않아요. 오히려 이 일은 대해서는 또 자부심이 있고 네. 저도 이제 좋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포 작업을 끝내면 다음은 칠을 할 차례다. 칠의 재료는 식물에서 천연 염료를 추출해 만든 것으로 나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사람 몸에도 해롭지 않다. 제품 전체를 액체에 담그고 살살 흔들어주면 칠이 나무에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살과 살 간격이 좁기 때문에 손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칠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칠을 골고루 되게끔 틈 사이에 잘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작업입니다. 이곳에서 한 달에 생산하는 창호는 평균 600장. 이렇게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량에는 한계가 있지만 디자인은 오히려 더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문살이 없고 평평한 제품의 경우 스펀지에 묻혀 직접 칠 작업을 한다.
이 일은 단순해 보이지만 웬만한 경력 없이는 자연스러운 색깔을 내기 힘들다. 손재주와 눈썰미도 필요하지만 종일 서서 일할 수 있는 체력도 중요하다. 칠이 끝나면 하루 정도 자연 상태에서 말린다. 한쪽에서는 문살에 장식할 조각 작업에 여념이 없다. 이때 사용하는 칼만 수십여 개. 그만큼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다. 몇 시간째 같은 자세를 유지한 채 조각에 열중한다. 숙련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얼기설기 살이라는 그 문살에다가 네. 꽃 조각을 해서 얼기설기 꽃살문을 이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장인 정신이 필요한 일. 한낱 나무에 불과했던 재료가 조각가들의 손을 거쳐 아름다운 작품으로 거듭났다. 숙련된 노동은 그 자체로 예술품이 된다. 이렇게 만든 조각은 문살 중간중간에 끼워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취향대로 장식할 수 있다. 무엇 하나 녹록치 않은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문. 이 문을 만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온갖 정성을 쏟는 이들이 있다. 그들의 묵묵한 발걸음이 지치지 않길 바란다. 진짜 원하는 대문, 아름다운 미, 예? 그런 거에 대문을 맹글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은 어차피 못해 되는 거니까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죠. 최선을 다한다는 그 자세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거 하는지 모르죠. 네? 가족은 이런 거 하는지 몰라요. 그냥 편하게 일하는 거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이런 거 하면 뭐 힘들어 그럴까 봐 이제